LA 교직원 노조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모든 고등학생에게 뉴욕시 신분증 ID NYC 발급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뉴욕시에서 10만 달러 연봉을 받아도 실질적인 가치는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IMTV 뉴스 시작합니다. LA 교직원 노조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은 폐쇄에 대비해 각 가정에 공지문을 발송하고 학부모들은 애프터스쿨 연장 여부를 알아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지역 원더랜드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공지문을 발송하면서 교직원 노조가 다음 주에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가 3일간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학교 버스 운전사, 교육시설 관리인, 카페테리아 직원, 캠퍼스 보안 요원 등 3만여 명의 교직원이 소속된 노조인 SEIU 로컬 99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LA 교사 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 교직원 파업이 진행되면 사실상 학교 운영이 마비되기 때문에 1,000개 이상의 학교가 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교육부에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LA 교육부 측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소급 인상한 5%, 오는 7월 1일에 적용되는 5% 인상안, 그리고 올해 4%와 내년 5%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다음 주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모든 고등학생에게 뉴욕시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뉴욕 시내 고등학생 ID NYC 발급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시교육국이 매년 새 학년 시작 때 9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D NYC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ID NYC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10살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박물관, 동물원, 극장, 식물원 등에서 1년간의 무료 멤버십을 제공받거나 영화나 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서비스와 혜택 신청 시에도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의회는 현행 $4인 페리 기본 요금을 고등학생들에게 $1 35센트로 할인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돼 2023-2024 학년도부터 학생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리 요금 학생 할인에 대한 요청은 지난해 9월 뉴욕시가 페리 기본 운임을 $4로 인상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만 달러 연봉을 받아도 실질적인 가치는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기관 스마트에셋이 전국 76개 대도시 주민들의 연봉 대비 실질 임금 가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10만 달러 연봉은 세금 납부 후 높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35,791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의 76개 도시 중 가장 낮은 76위로
뉴욕시와 같이 최하위권에 랭크된 도시는 하와이주 호놀룰루 36,026달러, 샌프란시스코 36,445달러 등입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도시는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10만 달러의 연봉을 세금 납부 후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실질 임금 가치로 계산하면 86,44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연봉 대비 실질 임금 가치가 매우 낮은 것은 높은 세금과 함께 거주비용, 식료품 비용, 유틸리티와 교통비 등의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0대) 소년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입대를 앞둔 10대가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시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세 소년이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하이오 우스터 경찰은 지난 화요일 밤 가정집에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남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있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42살의 앤서니 켄틀리로 밝혀졌는데 켄틀리는 17세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총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17세 아들을 체포했으며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이유와 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정색 옷과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물통을 들고 편의점에서 걸어 나옵니다. 길을 건너다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는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발사한 후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상체에 2발의 총격을 받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17살 그레이크 바셋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 지원해 입대를 몇 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우범 지역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아무 보상 없이 죽느니 차라리 군대 입대, 전쟁에 나가 죽는 편이 낫다며 군입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가 갱단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오와주의 한 마을에서 신생아를 내버려둬 사망케 한 25살 메건 스타우드와 그의 아버지 64살 로드니 스타우드를 검거했습니다. 만삭이었던 메건이 하루아침에 홀쭉해지고 아이에 대한 얘기가 없자 이를 의심한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메건의 집을 따라 도로를 수색하던 도중 신생아의 시신을 찾았다고 밝히며 부녀의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메건은 지난달 말 아이를 출산했고 그녀의 아버지 로드니가 시신을 유기하기 전 살해하는 데까지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메건과 로드니를 1급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슈퍼마켓 등의 무장강도 범죄가 급증하자 고객들을 상대로 얼굴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슈퍼마켓이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 및 생체 인식 기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한 델리샵에서도 무장 강도가 침입해 델리샵에서 근무하던 67세 한인 남성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많이 지켜냈지만 현재는 범죄자들이 마스크 및 모자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악용하고 있다며 상점 출입 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슈퍼마켓 매장인 페어웨이는 최근 고객 식별을 위해 눈 스캔 및 음성 정보 등을 수집하고 보관 및 저장,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또 고객들 역시 출입 시 정보 수집 과정을 인식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기업들에게 무장 강도 및 좀도둑을 근절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안면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에 일부 슈퍼마켓 소유주들은 인근 감시 카메라 설치 강화 및 신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지켜지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021년부터 신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시 이를 고객들에게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장 강도로 인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뉴욕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사업 유지 및 직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신기술 도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